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가족 친지들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귀경길에 오른 분들도 있을 테고요. 모처럼 찾아온 연휴를 자신만의 계획으로 채워가는 분들도 있겠죠. 오늘 정치비상구는 추석 특집으로 여러 시사 유튜브에서 맹활약 중인 분들을 모시고 유튜브 경험담을 대방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한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동의가 약간 안 되는데요. 단아한 이미지의 반전이죠. 날카로운 비평에 성대모사 실력까지 갖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단아한 이미지의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정어리 TV에서 방송을 좀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단아한 이미지가 무엇인지 약간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제 입만 벌리지 않으면 매우 단아하게 보는데 그 입 열리는 순간 단아는 이제 없어지죠. 그리고 왜냐면은 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부대변인까지 하는 굉장히 높은 공직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제 인생에서 가장 단아했던 순간이 바로 그때입니다. 네. 그때도 사포였어, 분명히 사포. 거칠다고. 아직 나오시면 안 되나 봐요. 아닙니다. 네. 이어서 유쾌 통쾌한 입담으로 요즘 유튜브계 블루칩으로 떠오르신 분이죠. 강성 PL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성필입니다. 요즘 보니까요. 뭐 MBC도 나가시고 아주 거물들하고 같이 많이 맞붙으세요. 뭐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하는 건데 뭐 그 외에도 지금 뭐 CBS 연락 오고 막 약속 안 된다고 했는데 전화기가 겨우 막 불편하신다 날짜를 맞춰주고 나한테 전화기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고 그냥 요새 방송국 문턱이 많이 낮아졌나 봐요. 많이 민주화됐어. 민주화됐어. 이런 식으로 할까요, 사포?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지상파나 이렇게 종편 위주로 나가시다가 요즘은 재미있는 입담을 자랑할 기회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 재발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정치 비상구가 키운 강성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얘기 듣고 싶었어요. 아니 실제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여기 나오셨는데요. 예. 정치 비상구의 빛과 소금 촌철살인 비평으로 유명한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병, 국민진돗개, 국힘 폭격기를 맡고 있는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입니다. 아니 앞에 반갑습니다. 진돗개 의병은 익숙한데 폭격기까지 이제 추가한 거예요. 예, 이제 뭐 국힘 폭격기라고 제가 이제 하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민심을 자꾸 받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원점을 폭격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국힘 폭격기로 폭탄이 집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 때마다 이렇게 5개씩 챙겨와가지고 그 참고로 저희 폭탄은 드림연구소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많이 투하하고 있습니다. 드림 연구소요? 예, 저희 드림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그 드림 연구소 뭐 하는 곳입니까? 드립을 연구하는 드립 연구소. 저는 꿈의 연구소라고 들어가지고 뭔가 또 연구소 하나를 만들었나 드립, 이렇게 생각했는데 드립.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이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대표와 함께 손대니까 대포 좋습니다. 폭격기는 대포로 갑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대포나 하잖아. 신인규 대표와 함께 시방쇼로 이끌어가는 쌍두마차죠. 얼굴만큼이나 비평도 천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박영식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박영식.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 중국마. 밑바닥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는 중국마 박영식입니다. 야, 근데 박영식 평론가님은 제가 실제로 같이 방송은 이번이 3회차인데 제가 거듭 놀라는 게 그 명언이나 명문을 머릿속에 암기를 많이 하시나 봐요. 최근에 이제 많이 그런 명언집들을 또 따로 보는 건 아니고 돌려보면은 연예인분들이나 또 이제 유명인분들이 굉장히 그런 서적에 깊게 빠지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유튜브를 하나를 보면 또 다른 게 뜨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정치인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명언과 잘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잘 메모리를 해뒀다가 경향 TV에 또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다 보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는 우리 정치 비상구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업계에서 가장 잘생기신 분으로 소문이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정말로 팬층도 두터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다 동의하지 않는. 난 동의하는데 우리 중에 제일 낫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 중에 제일 나은 건 뭐야? 아니 근데 앵커님 뭐 이렇게 투표도 한번 안 붙여보시고 아니 신인규도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저도 살 빼면 괜찮습니다. 살이 쪄서 그렇지 지금. 그렇죠. 잘생겼어요. 저 극지하는 복권이에요. 사실 이제 과거의 사진을 보면 신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슈퍼주니어 이특을 닮았기 때문에 맞네. 저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도 우리 로스쿨 안에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는 그때 살을 좀 뺐었기 때문에 쪽지 몇 개 받고 이랬습니다. 저도 그때.
그렇군요. 예. 믿거나 말거나 하지. 오늘 이제 정치 비상구 이제 함께 해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처음 모신 임세현 소장님도 계시는데요. 모두 여러 프로그램에서 그야말로 정말로 활약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추석 특집 우리 비상구 한 울타리 안에 모였는데 임세현 소장님도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또 최근에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 사람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할 거예요? 네, 특별히 뭐 그래도 우리가 또 V 제로의 인사를 안 들어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이요. 예. 그 여보, 우리 여보. 잠깐만. 우리 여보가 나와야 되겠는데. 우리 여보 좀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추석입니다. 여러분 사회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추석 백 많이 받으세요. 북이 아니라 백이고. 백. 정말 백. 이게 그 임세현 소장, 박영진 평론가 두 분 다 보니까 복사기 같아요. 복사기요? 예, 정말로 여러 사람들을 잘 흉내내십니다. 방송 정말로. 욕심이 예. 너무 많다. 우리 강성희 평론가는 뭐 좀 이렇게 뭐할 되는 거 줄은 없습니까? 없어요? 성대모사. 저희 예.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비슷해서요. 시청자들이 공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지금 평론 많이 하신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흉내 네, 많이 내잖아요. 네. 그분이 유일하게 목내는 목소리가 바로 김건희 씨입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시장을 좀 독점하시. 네. 네, 그 시장은 제가 장악했죠. 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아직은 이제 임세현 소장한테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신인기 변호사 얘기 들어보면 김경호 변호사 약간 비슷한 얘기 있던데요. 네. 김경호 변호사님이요. 네.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김경호 네, 변호사님. 그러니까, 네. 아까 나 김경호 배를 변호사님. 찌 웃었네. 첫째, 아니 아까처럼 해야지 지금 하니까 이상- 한식판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네, 저희 복 많이 받으세요. 분명히 좋아. 예. 비슷합니다. 저는. 갑자기 곧 인사할 있으면 기회 올 뻔했네.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이게 저희가 이러니까 CBS랑 저기 MBC 못 나가는 거예요. 신기 변호사님 지금 성필이 형님 안 보세요. 하잖아. 지금 강성필 소장님 보십시오. 많이 보고 배우겠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CBS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뭐 CBS 옛날에 과거에. 네. 과거죠, 과거. 네, 저에게는 과거에. 다 과거고. 뭐 견학 갔어? 저는 현실에 견학은 아니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TV조선과 채널에서 출연 금지령이 내려져가지고. 아, 진짜요? 네, 네. 아예 원래는 나가셨는데. 이렇게 고정으로 네. 나갔었는데 어느 좀 순간 출연 서운하다, 금지령이 그래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임세현 소장님 다른 사실은 성대모사뿐만 아니고 블루칩이시네요. 정치 비평도 네, 굉장히 우월하고 좋습니다. 아, 네. 네. 되게 고맙습니다. 솔직하신 네. 분이에요. 네? 솔직하신 분이에요. 이상하게 여가가 없어 여가가.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오늘 음식을 좀 준비했는데 와. 추석 연휴 특집인 만큼 먹어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여기 떡도 송평도 있고요. 아니, 먹어도 그리고 돼요? 지금 먹어도 네, 돼요? 약과도 있고 진열용 이거 아니에요? 그럼요 다 드셔도 됩니다. 지금 남기면 싸가셔야 되니까요. 진짜 네. 많다. 모듬전도 잘 있고 여기 하나 좀 걱정되는 게 생선전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이거 혹시 조심해야 돼요. 가시나 이런 것들이 돌발적인 이제 건강 우려가 있기 때문에 따뜻하네. 네. 아, 그리고 그럼요 네. 방금 떡도 가져왔습니다. 네. 잘 씹어 먹으셔야지 아니면 목 맥히면 또 우리 병원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이게 돼요. 저희가 당 충전을 충분히 해야지 토크도 힘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먹어가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정치 비상구 사냥 산삼순백이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원기 회복에는 정말로 그야말로 최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요거 이렇게 회색 캡을 열고 한 장씩 시원하게 드시고 그 우리 원기 회복을 다지는 마음으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구호라도 외치고 먹어야 되는 거 뭐라고 아니에요? 할까요? 구호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그렇게 건강을 위해 착한 걸로 해요? 건강을 위해. 건강 조심해. 그럼 뭐 나쁜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탄핵 뭐 이런 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네. 경향신문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아이. 김세현 소장 위험하다고 얘기 많이 들었는데. 조선일보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 같아. 아니 저는 이제 임기 100일 때부터 네. 탄핵 집회를 계속 나갔기 때문에 아, 이제 네. 몸에 네, 뱄습니다. 많이 쓰십니다. 네, 아무튼간에 추석 연휴 구독자들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달려가는 의미에서 원기 한번 회복하시죠. 원기 회복. 네. 무슨 소주 마시는 진짜 것 같이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소주 맛이 나는데 힘 난다. 힘 나. 그리고 이게 이제 쓴 걸 먹으면 단 걸로 조정을 또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또 그래가지고 엔젤스 애플에서 특별히 공수한 이제 사과즙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야 여기 이제 쓴 맛을 달달이 달래주는 이게 가위를 제가 일단 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예. 아유. 완전히 좋아 하나씩 한 보여요, 번씩 진짜. 이렇게 드릴 테니까 신기성이 이거 많은 하나 사과. 드릴 테니까 예, 뜯어. 네. 그러니까 이 사과를 안 해서 문제잖아요, 항상. 그럼요. 정권이. 사과를 네. 그렇죠. 마시는 네. 것도 잘해야 되지만 그렇죠. 그 쉽게 얘기해 남한테 하는 사과도 사과도 굉장히 잘해야 잘해야죠. 됩니다. 개사과 네.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니 우리 박인식 평론가님은 뜯으셨나 봐요. 오늘 네. 임세현 멘트 준비 많이 여기에 했네. 그냥 튀어나온 거. 사과즙을 꼭 가위로 자르지 않으라도 요 이제 사과즙 옆에 요 그 절취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편하게 뜯어 드실 수 있고요. 여기 네. 저희 엔젤스 즙 말고 사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맛있다.
나는 이걸 교양 있게 컵에 따라 마시고 싶어. 그러니까 괜히 이게 엔젤 그 에디션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야. 이제 달콤한 맛이 아주 그 산삼수백을 먹고 이걸 먹으니까 정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게 보완됐어요. 와 너무 그러니까요. 좋은데요? 뭐 출연자 여러분들 중간 중간에 모든 음식은 편하게 드시기 바라고요. 대신 먹으시는 관계로 출연료 좀 깎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차감 들어갑니까? 들 먹. 저게 농담입니다. 안 먹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럴 줄 알고 입에 침만 흘릴 뻔했네. 뱉을 뻔했어. 네, 그만큼 저희 추석 특집 정치 비상구는 토크뿐만 아니라 이제 먹방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제 산양 산삼순백과 엔젤스 애플에서 주신 사과즙이나 사과는 꼭 고정 댓글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구매를 하신 뒤에 구교용의 정치 비상구를 통해서 구매하신다 꼭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시방초 쓰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정치 비상구라고 이름을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앞으로도 많은 좋은 제품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점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자 여러분들 앞에다가 저희가 스케치북을 하나씩 준비했거든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용도가 있는 것인데 오늘 저희가 추석 특집으로 앙케이트 쇼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앙케이트 쇼냐? 워낙 그 지금 모이신 분들이 그 정치 유튜브 현업 업계에서 많은 방송을 출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겪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기저기 나오는 정치인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직접 써서 풀어보는 방식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솔직하게 네, 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오가 너무 웃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예. 솔직하게 오늘은 진짜 솔직하게 갑니다. 정말 솔직하게 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네. 갑니다. 우리 얼굴이 웃기니까 괜찮아. 우리 그거 아니에요. 저 지금 같이 묻어. 승부하려는데. 자 그러면은 정치 비상구 앙케이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추석 시점까지 정치권을 살펴보면 뭐 4월 총선도 있었고요. 22대 국회 개원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야당의 여러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부터 대정부 질문까지 다양한 의회 활동이 있었는데요. 2024년 정치권을 돌아볼 때 나를 가장 화나게 한 정치인과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칭찬하고 싶은 정치인이 누구인지 각각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그 통칭을 하면 2024년 워스트 정치인과 베스트 정치인쯤 될 텐데요. 다 스케치북에 쓰는 게 완료가 되시면 먼저 쓰시는 대로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한 페이지 한 명 쓰셔도 되고 여러 페이지 나눠 쓰셔도 되고요. 올리고 사유를 설명을 천천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니까 벌써 박영식 평론가님 굉장히 빠르게 쓰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우리 신인규 대표도 한 분은 쓰셨고 우리 강성필 평론가님도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렇게 매직을 돌리고 있는데요. 네. 먼저 그러면은 가장 먼저 완성되신 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인규 대표님 들어 보여주시죠. 저는 일단은 한 명은 저를 화나게 한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좀 칭찬해주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두 명을 찝어봤습니다. 네. 둘 중에 하나가요? 아니 이제 가장 화나게 한 사람은 윤석열 현재 어, 대통령이고 그렇군요. 네. 저를 가장 화나게 한 뭐 무능, 무책임, 뭐 무대뽀 그냥 산무로 상징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왜 제가 이분은 잘해서라기보다는 칭찬해주고 싶다 해서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칭찬을 이름을 하고 싶다.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칭찬이라기보다 결국에는 이분이 뭐 아직까지 잘한 건 없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그렇지만 칭찬은 고래도 새우도 춤추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고래를 춤추게 했나요? 네,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제가 오늘 이 추석 특집으로 좀 칭찬도 드리고 좀 힘을 줘가지고 용기를 좀 제발 좀 내서 당 내에서 좀 정말 민심을 본인이 받들겠다고 했으니까 좀 있는 그대로 좀 받들어봤으면 좋겠다. 네. 용기 한번 드립니다. 신영기 대표님 얘기 잘 듣다 보니까 다시 국민의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야 이준석이랑 손잡고 다시.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국민 의병입니다. 국민 네. 진돗개고요. 국힘 폭격기입니다. 네, 폭격 들어갑니다. 좀 이따가. 아니 연고 폭격하고 바로- 점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본인 점령하기에는 네. 너무 그 상태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지금 그 베스트로 한동훈 이제 칭찬하는 정치인 한동훈 대표 힘좀 써주셨는데 내보라고요. 거기 반대편에 보니까 그와 정반대로 워스트로 아직 못 썼어요, 한동훈 근데. 대표를 쓰려고 하는 분이 보이는데 그분은 나중에 얘기도록 하고요. 베스트에다가 네. 그냥 네. 굉장히 저 할까요? 네, 먼저 이제 박영식 평론가님. 일단은 네. 워스트부터 하겠습니다. 워스트는 이분. 이뇨환 최고위원님. 예, 이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총선 전부터 이분은 정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일단은 말 바꾸기를 아주 단기간에 빨리 하셨어. 왜냐면 이제 혁신위원장을 하시면서 중진 의원들이나 다른 분들 다 이선 후퇴해라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갑자기 정치 안 하겠다고 하더니
국민의 미래 공천 신청해서 떡하니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보면 혁신위원장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고압적인 태도. 지금 방송 중에 갑자기 앵커한테 막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니까 에이 핵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막 다그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분은 너무 뭔가 그 사회 기득권에 쩔어 있는 분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굉장히 지속적으로 저런 분은 정치하면 안 될 것 같다 얘기했는데 정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갑자기 국회의원이 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했고요. 최근에 사실 이분이 큰 맞아요. 사고를 치셨잖아요. 네. 그렇지. 이분이 네. 이분이 이제 문자로 의사 특혜, 의원 특혜 우리가 보면 응급 의료 때문에 고생하시는 국민분들이 참 많은데 국민분들을 이렇게 고생시키고 본인은 뒷공무니로 뭐 수술 청탁 의혹이 있었던 거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워스트는 인요한 의원으로 꼽았고요. 사실 이분이 김건희 여사를 과거에 또 소위 실드를 친다고 마피아도 가족은 안 건드려요 막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네. 영화 대부를 보면은요 총 마피아는 가족부터 죽입니다. 아 그래요? 가족부터 그냥 휘 맞아, 갈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야, 먼저 무서운 세상이네요. 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분이 과거에 한 발언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국민들을 좀 분노케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되고 나서 또 논란이 됐던 게 하나 또 기억나는데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이 잘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회가 자는 데냐? 그렇죠. 수면을 하고 앉아 있냐? 수면 필리버스킹 뭐 이런 거냐? 이제 뭐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분이 저도 피곤해서 잤다 이런 식의 발언을 또 방송 두둔 나와서 발언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국민들의 공감대와 멀어져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베스트는 누굽니까? 베스트는 근데 두 분을 꼽았는데요. 네. 오. 완벽하게 베스트라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대처를 잘했다. 아 노종면 의원과 일단 호준석 노종면 의원님은 대변인. 이 그 방통위원장 청문회 국면에서 이진수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법카 사용 문제를 아주 디테일하게 파헤친 그 보좌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일일이 다 파헤치느라고. 그리고 호준석 저기 대변인의 경우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랑 발언을 맞아요. 했을 네, 때 네. 한일 군사 동맹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제 꼬집으니까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사과를 했습니다. 전 정치인이요 네. 그렇게 빠르게 사과하는 거를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못 알았다. 한미일 군사 협력이지 한일 군사 동맹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표현한 거다. 대변인 성명에서 네. 그걸 인정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분은 의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는 차원에서 고생하신 노정면 의원 그리고 인정할 줄 아는 자세의 호준석 대변인을 일단 꼽았습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사실은 정치인은 사과할 때 진정 어린 사과를 빠르고 즉각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임재현 소장님도 네, 네. 청와대 있을 때 부대변인으로서 네, 네, 명의의 논평을 썼을 때 네, 네. 사과하는 논평도 있었죠. 그럼요. 사과를 저희는 되게 자주 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뭐 실수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 운영 하다 보면은 이게 잘하려고 보는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는 뭐 국민께 심려를 꿰쳐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논평이 늘 빠르게 나왔죠. 아 그랬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노종면 의원을 이제 꼽아주셨는데 노종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YTN 이제 해직 기자셨던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언론 노조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번에도 이제 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무래도 이진숙 그런 청문회 국면이 이럴 때 굉장히 활약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실제로 뭐 청문회 과정에서 법카 사용을 아주 잘 잡아내시기도 했고 청문회 이후에도 실제 현장 실사까지 가서 대전 MBC를 갔다 오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국민들의 좀 답답한 마음을 긁어주는 데는 충분치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또 이제 방통위원장 탄핵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임세현 소장님 한번 적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급이 자꾸 돼가지고 네. 그분이 저는 워스트부터 네. 이진숙, 빵순이 법카 빌런이라고 불려지고 있죠. 네. 빵진숙, 빵진숙. 새벽에도 4시에 빵 사 먹으러 나가신 분 공무 때문에 이분이요. 네. 제가 그 죽빵 모임이라고 죽을 때까지 빵 먹는 모임의 초대회장인데 정말 영희 후보네요, 사실은. 그냥 죽빵을 빵을 날리고 좋아하시니까. 싶었죠. 그 당시에 우리가 국민들이 빵 때문에.
아니 컨디션 좋다. 노필터 또 노필터. 자 그럼 워스트 다음 네. 베스트는 누구 아, 근데 뽑으셨습니까? 저는 네. 네, 이분이 이유가 또 있어요. 네. 뭐 빵 때문에도 열받았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인으로 왜 하냐면 출마를 여러 번 하셨어요. 다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정치인으로 분류를 했고 이분이 이제 청문회 갔었을 때 굉장히 예의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청문회는 사실 그게 이제 뭐 민주당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청문회인데 매우 예의 없는 태도와 행동들 저는 그게 사실 말의 컨텐츠보다 그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사실 국민에게 보이는 태도였어요. 저는 그래서 매우 불편했다. 아, 그랬군요. 네. 사라져야 한다. 네, 이어서 베스트 한번 볼까요? 너무 네. 뻔한데 베스트는 짜잔. 대표님, 이거 사랑합니다. 에이, 진짜. 컨디션 좋구나. 작정했구나 그냥. 아니 공천 못 받았잖아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천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네. 뭐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고생했다고. 네. 고생했다고. 다음 얘기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강성필 평론가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워스트는 한동훈. 한동훈. 네, 그리고 베스트는 임미애 민주당 의원인데 이제 워스트는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특검을 하겠다 말겠다 저 이런 거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오늘은 좀 감정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좀 한동훈 같은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가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도 어떤 기사를 보니까 부천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저기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찰칵 소리 사진 찍는 소리 들리니까 바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고민하는 듯한 그 연출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번 비대위원장 할 때 어디 가면은 당원들 모여 있으면 막 손 들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제스처 같은 것들이. 제스처가 네.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진짜. 점프도 갖고는 잘하시던데. 아니 점프하다가 하여튼 나 그럼 근데 사실 우리가 비상대책위원장이면 당의 대표격이잖아요. 그럼 당의 대표가 어디 선거 때 간다고 하면 우리 모아나요 안 모아나요 사실 당원들 연락 때려요 안 때려요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정말 자기가 인기 많아가지고 아이돌인 줄 아는 것 같아. 네. 나 그래서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이런 좀 가식적인 모습. 아 그리고 베스트는 임미애 이제 네. 의원님을 뽑아주신 건데. 임미애 이분은 네. 사람들 국민들이나 추미애 아니죠? 네. 잘못 쓴 거 아니죠 지금 보니까. 의욕이 네. 센데. 근데 물론 추미애 의원님도 제가 좋아하죠. 네. 존경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례대표입니다. 대구 경북 대표로 맞아요. 비례대표로 네. 되신 분인데 이분의 또 이제 부군이 김현권 또 전 민주당 의원이시고 제가 왜 이분을 뽑았냐면 저는 이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대정부 질문을 보고 있는데 외교부 장관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네. 사도광산 가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가봤지.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본인이 직접 가신 거예요. 그때 이제 민주당 의원하고 몇 분 가셨는데 가서 그 나가타현에 가가지고 박물관 향토 박물관 가가지고 거기가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는지를 실제 눈으로 보고 육안으로 확인을 보고, 하시고 네. 그래서 그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또 그 번역을 맡기셔가지고 그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을 네, 해주셔서. 조선인은 너무 미개하고 불결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이걸 협상했다는 외교 당국자들이 거기 한 번도 안 가보고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야 된다 싶어서 네. 훌륭한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나를 가장 화나게 한 판결이나 정치권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뭐 이런 일들이 저도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게 꽤 몇 가지가 됩니다. 그 뭐 사실은 말 안 되는 판결이나 정치권 이야기 때문에 국민들도 함께 분노하면서 땅을 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매일 이렇게 현안들을 다루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뭔가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왕왕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먼저 이번에 임세현 소장님부터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거 김진표 전 의장이 져서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네. 져서 있는 내용과 그 이후의 반응들. 그 사실 여기서 이태원 참사는 사실 제가 언급하기도 죄송할 정도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희생이 된 사건인데 그 대통령의 인식을 저희가 알 수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거기서 현장에서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어? 뭐 뇌진탕 아니야?라고 했던 이유를 이 책에서 찾아서 저는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 근데 그 이후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반응이 마치 뭐 그런 말 없다 뭐 잡아뗐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팠고 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네. 바로 신인규 변호사님 한번 갈까요? 저는 요 제가 좀 세부적으로도 써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입니다. 근데 거부권 밑에 제가 공개라고 썼잖아요. 네. 이건 이제 최근의 이슈인 이제 공천 개입이죠. 공천 개입 이슈.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이 많죠. 근데 거기에 대한 헌법의 권한을 준 것은 대통령 개인 보고 쓰라고 한 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쓰라라고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남발해서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도 비판을 받지만은 저는 그래도 정책적 이견에 대해서는 거부권 쓸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얼마든지 그건 권한이니까. 근데 자기 관련된 것, 자기와 자기 가족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하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은 이거 정말 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야 될 정말 최악의 권한 행사라고 기록이 될 것이고 그 관련한 이제 김건희 특검의 지금 최근의 이슈로 추가된 이 공천 개입 사건. 그러니까 공천 개입이라는 것도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해도 박근혜 대통령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거 대통령의 배우자가 공천에 개입한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일이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거라서 아마 이 부분도 특검을 하게 되면 아주 명확한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뚜껑 열렸습니다, 저는 박영지 평론가님 멋을 진짜 안 봐도 약간 짐작되는 일인 게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방송을 진행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뭔가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지금 저도 알겠어요. 게 저도 보여주세요 알겠어. 빨리 지금. 네, 저는 그렇죠. 이겁니다. 네. 네, 뭐 우리나라에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 대로 사회적 특수계급을 어쨌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디올백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뒤집어진 거니까 권익위부터 해서 검찰까지 다 이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이 디올백을 보는 관점 자체가 틀려먹었어요. 심지어 영상에 가방을 받는 거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결론을 이런 식으로 내린다는 거에 대해 참을 수가 없고 네. 분노한다. 아무튼 요건 아마 많은 국민들이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 영상 그때 처음 폭로했을 때 그 방송을 함께 하셨잖아요. 장인수 기자하고 네. 같이 했었죠. 그럼 저도 같이 했었어요. 그런 원고 같은 거는 약간 비공개로 나중에 알려줬어요? 어땠어요? 아니요, 원래 전에 그 방송 하기 전에 일단 대본이 먼저 왔었고요. 맞아요. 대신에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 때문에 절대로 어디다 얘기 안 하죠. 영상도 먼저 왔었고 네. 대본도 먼저 왔어서 네, 미리 그때는 준비한 상태에서 굉장히 좀 놀랐죠. 아주 많이 놀랐죠. 네, 근데 영상을 보고 나서 뭐 확신이 들었죠. 이걸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렇지. 네. 맞아. 저 김건희 여사가 가방을 받는 영상이 있는데 왜 보도를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대놓고 침 4번 뱉고. 지금 뭔가 이제 대놓고 침 4번 뱉고. 아, 그렇죠. 28분 동안 4번 뱉고. 그거는 공개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저는 강선비 평론가님. 한덕수 총리 대정부 질의의 오만한 태도. 그러니까 아니 이분이 그 박지원 의원하고 할 때 사실 저는 보도도 좀 많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농담적으로 만담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박지원 의원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뭐 매사에 농담조예요. 아이고 자기하고 과거에 뭐 같이 해외 간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둘이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되지. 그 대정부 질의 나와서 할 얘기입니까 그게? 그리고 장경태 의원에게는 완전히 무슨 뭐 본인이 가르치듯이 윽박 지르고 예.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꼰대예요 꼰대. 본인이 나이 훨씬 많다고 나이가 본인보다 훨씬 어린 국회의원이 자기한테 질의하니까 못 견디는 건데 저는 이런 거 정말 잘못했다. 국회의원이라서 존경해달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대표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 강선비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는 천직 국회 경험이 좀 있으시다 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른 나이에 이제 국회에 간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그런 꼰대들을 만났을 때 대처법 같은 게 좀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국회 들어왔을 때는 네. 그 굉장히 국회 어리셨잖아요. 예. 담배 필 때거든요. 제가 20대 때 국회를 갔는데 젊으실 그 때. 담배 필 때였고 그때는 이 의원실 자체가 이 스튜디오보다 훨씬 작았죠.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방귀 뀌는 소리까지 다 들리고 그랬었으니까 예, 좀 분위기 안 좋은가요? 그래서 먹을 거 앞에 오늘 또 명절이니까 그러니까요. 풍요롭게 가겠습니다. 또 이거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의원하고 보좌 직원하고 따로 있었어요. 아유, 들었어요. 너무한다. 네, 네. 지금은 그럴 이제 때가 그게 달라진 네, 거죠. 네, 그럴 때가 네. 있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은 명절, 멀리 지내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시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정치인이나 정치 이슈는
추석 밥상의 단골 메뉴로 오르곤 합니다. 올해 가장 많이 회자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적어주십시오. 아 근데 이거는 너무 뻔해. 아, 질문이 자, 그러면 뻔해. 이거는 굉장히 일치가 된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같이 한번에 다 들어보이는 되죠, 것으로 이거는. 해보시죠. 예, 그러면은 그럼 제가 하나, 둘, 셋, 넷 한번 들어주십시오. 빨리 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들 무례하시네요. 저는 직함까지 부르죠. 김 박사님. 김 박사님. 아 저는 네.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니셜만 썼습니다. KK 예지 무슨. 아니 임 소장님 이럴 때 이재명이라고 딱 써야지. 뭐가 안 됐어 아직 선출직이 이래서 안 대표님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참. 아 근데 거부할 수가 없잖아. 언급량 내가 아무리 못 이재명 이겨. 대표 쓰고 못 이겨. 싶어도. 네. 못 이겨요. 아니 그리고 이기죠. 명절 왕건이 전에 아니야, 왕건이, 진짜. 관련 이슈가 좀 많기도 했어요. 그 마포대교 행차 모습. 그 마포대교 모습도 그렇고 그 전에 이제 주가 조작 관련된 항소심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뉴스토마토의 공천 개입 의혹 보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이 적어주신 대로 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들이 명절 밥상에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거의 뭐 정말 정답입니다. 이거는 네. 국민들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 이건 이어지는 이제 질문인데 우리 명절에 이제 고향 가게 되면 집안 사람들하고 정치 얘기 사실은 하게 되고 이게 직업이다 정치인 평론가시들이다 보니까 특히나 집에서 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이제 실제로 정치 싸움이 명절에 벌어져서 안 보는 친구나 친척이 나는 있다 없다 적어주십시오. 없다만 네, 해야 되나? 있다 없다로 해주십시오. 있다 네. 없다. 뭐저 같은 경우에도 정치 성향이 반대인 이제 그 집안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다 보면은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린 적은 없는데 주변에 보면은 뭐 집을 안 간다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강선배 평론가부터 저는 있었다. 네.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오.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 그때 당시 이제 서초동에서는 조국 뭐 옹호 뭐 서로 뭐 조국 뭐 태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저희 어머니가 나름대로 이 지역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네. 그런데 한 번도 정치적으로 성향이 달린 적이 없었는데 네. 저는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저는 싫어했습니다. 아.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니 조국 그 전 장관이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탈탈 털면 누가 이렇게 잘못이 안 나오겠냐. 이놈 서울 가서 살더니 변했네. 너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니 우리가 나온 팩트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탈탈 털면 누구나 당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탈탈 털어서 나온 거에 대해서는 또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네. 계속 아버지가 대화가 안 통한다고 그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야, 그런 정도면 굉장히 강도 높은 그러면, 분쟁을 그럴 하신 때는 거네요. 아버님한테 예. 사과를 하시면서 이 엔젤스 애플에 아, 사과하셔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아, 시간이 좋다. 역시 프로야, 프로야. 사과를 많이- 들어가겠다 이제 아니, 보시면은. 엔젤스 애플 너무 맛있어. 네.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 하나 넣어드려. 나도 얘기 좀 하자. 우리 어머니가 멀어서 그랬는데 못 사과를 그러니까, 많이 네. 먹는 마을에는 이거- 의사가 없대요. 갑자기 아, 이거 중요한 멘트셨는데. 아니 오늘 안 중간에 맞네. 이 이슈는 진짜 사실은 맛있네. 저 포함해서 모두가 한번 다 같이 들어보시죠. 없앨 수가 없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없을 수가 없죠. 특히나 이분들은 고관 여자라서 그런데 저는 박영식 평론가님은 안 싸울 것 같은데요. 아 저는 네. 그 서운해서 안 보는 친구가 현재까지 있습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주신 그 모 보도 때문에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어쨌든 상황이 좀 어려워졌는데 그 보도 때문에 뭐 다른 방송 다 잘리고 이제 어쨌든 막 정보 관련된 뭐 일이나 이제 이런 거 다 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기존에 하던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고민 상담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다. 네, 이제 디올백 보도하고 나서 좀 상황이 어려워졌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거봐라 내가 하지 말랬잖아. 아 공감해주지 않고. 난 되게 어려워서 얘기를 한 건데 친구가 거봐라 내가 하지 말랬잖아. 그러니까 야 너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서운했어요. 그래서 섭섭하죠. 네, 지금도 사실은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연락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친구야 보고 있니? 예. 그러니까 네네. 그분이 아무래도 그거는 잘못하신 그러니까 부분이 있네요. 공감 예.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러니까요. 좋았을 텐데. 이해가 안 돼도 이해가 되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신윤규 변호사요? 예, 저도 이제 있어요? 있는데 예. 저는 그냥 가족 중에는 뭐 아마 이 방송 안 보실 거예요. 저희 그 이모부가 굉장히 그 극단의 라이트시기 때문에 이모부는 안 봐도 돼. 네, 그래서 저랑
이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나도 저랑 그냥 엄마- 대화 안 합니다. 엄마는 어쩔 수 그 이후로 없었어. 중단됐고 제 주변인들을 놓고 볼 때 제가 이제 요즘에 정권에 대한 뭐 비판 또 가처분 소송도 했고 비판의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저도 제가 뭐 세게 하려고 세게 하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헌법 가치나 헌법의 제도를 파괴하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적을 해도 안 들으니까 좀 더 강한 어조나 강한 표현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제 주변에 거의 모세의 기적처럼 둘로 나눠집니다. 한쪽은 정말 진정하게 저를 걱정해주는 부류가 절반 나오고요. 나머지 절반은 저를 좀 피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이게 불똥이 튈까봐 뭐 제가 뭐 무슨 뭐 병균 이런 것도 아닌데 제가 가면 멀어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마음을 읽고 신인균 아니죠? 신인 균으로 봅니다. 신인 균으로 보면은 걱정해주면서 응원도 하면서 걱정하는 파가 네. 하나가 있고 한쪽은 이 신인 균으로 저를 보면서 멀리 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은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느낌이 와요. 그럼 제가 그냥 배려 차원에서 연락도 좀 덜 하게 되고 이게 약간 거리 조정 좀 합니다. 확실히 모세의 기적처럼 이렇게 둘로 좀 쫙 나눠져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편견일 수 있는데 임세영 소장님은 좀 직설적으로 주변에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편견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네. 좀 이렇게 피하는 거 그럼 아닐까 바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있다가 아니라 많다로. 아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 사람. 아니 얼굴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컨디션도 좋으시네. 오늘 되는데 좀. 얼굴도 좋고 컨디션도 오늘 좋으시고. 사과 먹고 이게 사과덕이네. 사과 역시 먹고 역시 사과 때문에요. 엔젤 사과 요정, 사과 요정. 사과를 많이 먹는 마을엔 의사가 없답니다. 아니 뭐 저는 이거 정치 이슈도 이슈인데 이게 언제적이냐면 지난 대선 때 문제인데 제가 대선 때 어쨌든 대변인을 했었어요. 네. 이제 이재명 후보 대변인을 했었는데 사실 저희 민주당 쪽에 있었던 후배입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후배라고 저는 생각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혜택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싫어도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탈당 운동을 하더라고요. 아 탈당 아, 나 운동을 누군지 했다. 알고. 네. 탈당 운동을 하고 본인들이 기자회견을 해서 이제는 2번을 찍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민주당에 직접, 네. 있었던 친구가. 그래서 저는 아예 번호도 다 지워버렸습니다. 아이고. 뭐라고 한마디 했어요. 아. 그러면. 그따위로 살지 말라고. 그게 혹시 네. 오소리 그죠? 그쪽 그쪽과 뭐 한마디만 했어? 네? 한마디만 했어? 좀 더 길게 이제 막 숫자 들어가고 막 하죠. 숫자 들어가고. 막. 손가락 아니, 근데 숫자가 나오는 거지. 집에서는 어때요? 그 임세영 소장님의 네, 정치적 네. 성향을 지지를 해줍니까? 아니면은 아 너무 이제 간 것 같다. 네. 좀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 뭐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원래부터 이제 민주당 지지자였기 때문에 네. 이제 이해는 하는데요. 그 전에는 사실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에 또 저희 할아버지가 참전용사라서 엄청나게 보수적이에요. 그렇구나. 네.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저랑 이제 뭐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었는데 이제 역시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고 제가 딱 청와대를 간 순간 바로 민주당을 옹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역시 뭔가 한 자리를 해야.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부모님이. 이력이 보면은 사실은 정치권의 이제 이력은 아니잖아요. 앞에 이력들이 부대변인 되기 전까지 네. 부대변인 제안을 혹시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받으신 겁니까? 아, 그러니까 부대변인은 안에서 제가 내부 승진으로 된 거고 네. 청와대는 그 전에 이제 제가 당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청년정책특별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위원장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정책 개발에서 서울시랑 협업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당시 청년 몫으로 뭔가 추천이 약간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이제 청년 비서관 일을 했고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임 이제 소장은 부대변인이고. 그 뭐 때문에 좀 발탁이 됐냐면 네. 고위직까지 갈 수 있었냐면 뭔데? 저희 민주당에 좀 경제통이 없습니다. 아. 근데 우리 임 소장이 아이고, 제가 저 인정을 다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경제 전문가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민주당한테 필요한 아니 경제 통이기만 합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건도 좋습니까 혹시? 경제적으로는 상황이 많이 안 좋습니다. 상황이 제가 많이 안 좋기 이번에 때문에. 총선 때 돈을 엄청 쓰고 컷오프가 되는 바람에 빚을 왕창 졌어요. 김세현 소장이 제일 싫어하는 영어 단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컷오프. 아 그렇구나. 커트도 잘 안 하신다. 아유, 그래. 오랜만에 하시다. 예, 예. 아, 제가 커트란 얘기 아니잖아. 아까 이발 당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란 말 안 쓰시죠. 다음 얘기합시다. 아 그리고 요즘 유튜브 정치 프로그램이 정말로 다양한데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프로그램 참고합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많이 출연하시니까 뭐 말할 게 없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치 프로그램 중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은 그래도 자신 즐겨 본다. 인정한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씩 적어주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데. 좀 비상구인데. 아니 뭐 비상구는 포함해서? 디폴트. 네, 아, 그 디폴트고. 뭐 객관성을 위해서 객관성을 위해서? 비상구는 빼고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비상구는 매일 보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안 나가는 방송이어도 이미 네. 써버렸는데 뭐야. 오래 간다. 저런 애들이 오래 가는 교영의 거야. 정치 비상구 야. 출연했다. 야. 2024 추
0916 구교형의 정치 비상구 네. 출연했다. 그러니까 김경호 변호사님. 네, 김경호 변호사님 변호사님 육성으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아니 근데 오늘 들어봤고요. 또 정직하게 하기로 했으니까 비상은 당연히 보는 거고. 네, 정파일로. 정직하게 아이디어입니다. 네, 네. 사실. 우리 임재선 선수 써주셨는데요. 저는 네. 정치 인싸. 아, 왜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이거 사실 왜냐면 이렇게 여야가 약간 진보 그다음에 보수 쪽 이렇게 약간 균형 있게 나와서 제가 그 보수 쪽의 생각도 조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새날이나 뭐 스픽스나 서울에서는 이렇게 약간 민주당 성향인 곳에 많이 네. 나가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를 좀 잘 많이 못 들어요. 예, 가끔 변희재 대표 통해서 듣죠 보수 이야기는. 잘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끔 보수도 삐트가 이렇게 나가기도 합니다. 삐트가 그러니까 네. 듣기만 하지 듣기만.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약간 균형 있게 약간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하고 뭐 또 주말에 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이렇게 생방은 아니죠 이게 뭐 그 하는 뭐 프로가 녹화 많이, 방송도 예, 하고 많이 생방송도 없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 요새 좀 나오던데 여기서. 아니 저는 뉴스 아이킥을. 아, 그렇군요. 네. 저녁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대충 알아. 주로 남자들만 나와요. 어. 패널들 다 거의 남자예요. 아, 그래서 아니, 한번 접속을 약간 하셔야겠- 그래서 하겠는데. 이참에 이제 여성 패널도 한번 괜찮아요. 해보시는 거 앵커가 여자니까. 어떨까. 아니, 저희 막 방송이 좋은 게 약간 이게 저희가 굉장히 종치부터 순위를 굳이 따져보자면은 네. 뭐 접속자 수라든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 상층에 있진 않거든요. 중간 미드 레벨에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상층에 계신 분들이 저희 방송을 참고하셔가지고 오. 출연자를 경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아, 왕왕. 그렇습니다. 정치 인사 관계자분 네, 혹시 네. 보고 계시면 네, 임재현 연락 소장님 부르시면 큰일 납니다. 안 그럼 아, 위태위태합니다. 원숭이 재소. 네, 이 신인기 변호사. 네. 그 저는 비상구를 너무 자주 보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마이 매블쇼. 아, 네. 이거 사실 엔터 프로그램 해놨습니다. 아니에요? 엔터 예. 프로그램. 그래서 위에 이제 오마이라고 쓴 건 제가 이제 오마이 TV 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 금요일에 진행도 또 하시잖아요. 진행도 네. 제가 하게 돼서 이제 오마이 TV 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 것 같고 저 사실 매블쇼라고 제가 이렇게 옆에 썼는데 매블쇼 보면서 제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 시대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저는 잘 반영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 방송에서도 좀 꺼려지는 거 내지는 아 이거 다룰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 근데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들 특히 뭐 검찰 관련된 이슈들인데 매블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성역을 두지 않고 그 정면 돌파하는 민심의 바닷속으로 전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좀 저랑 딱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신윤기 대표님 어쩐지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을 곰곰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매부 다 드러났어, 드러났어. 일주일에 두 티나. 번씩 출연하기 때문에. 아 참고로 지난주에는 3번 나갔습니다. 진짜요? 예. 아, 예. 이번 주는 2번 체육 나가고요. 진행자가 사실 보통 분이 아니어가지고. 엄청 우리 저는 인수가 쉽지가 잘렸잖아요. 않은데. 저는 4번인가 나고 잘렸어요. 아니 사방돼서 컷오프요. 그러니까 안 하시기로 했죠. 아 미안. 컷오프. 컷오프의 상징. 쏘리. 예. 내부쇼도 컷오프. 아니 그래서 뭐 최욱 MC님 워낙 뭐 진행의 달인이시니까 우리 네. 비상구도 또 나오셨었잖아요. 네, 저거 나오셨죠. 재밌게 예. 봤었는데. 저는 무지하게 혼내고 나가셨는데. 예, 근데 저는 뭐 어찌됐든 매블쇼가 추구하는 그 방향성이 전 너무 일단 좋고 또 재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장기전으로 가면 또 웃음의 요소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시사를 아주 정밀하게 아주 웃음으로 잘 풀어낸다. 근데 최욱 진행자가 우리 신인규 그 네. 변호사한테 사적으로 연락을 한다거나 문자를 보내고 합니까?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다 예. 공적으로 갑니다. 많이 네. 당황했네. 공적으로. 뭐 3번 아니, 출연시켜달라 문자 보내고 이런 거 아니죠? 예. 최진봉 아, 교수님은 저는요. 엄청 쪼른다던데. 아니, 맨날 저는 그 개인적인 청탁은 안 했고요. 밤마다 기도합니다. 내일 또 섭외 전화가 우리 네. 우리 강성비 평론가는 어떻게 적어주셨을까요? 아 저는 그 장르만 여의더라고요. 다 본인 나오는 프로그램. 아 저는 예. 우리 정치 비상구가 어쨌든 간에 사관학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 비상구하고 좀 비슷한 성향의 어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그런다고 또 너무 또 이렇게 배척하지도 않고 가운데서 입장을 적절하게 하면서 네. 일단 신인규 변호사가 옆에 있으니까 제가 완전히 국민의힘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히 이렇게 섞어주는 방송 그리고 또 네. 우리 구교영 기자가 딱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길 바란다는 네. 마음에서. 그럼 이와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진행자나 패널 아니면 싫어하는 진행자나 패널을 싫어하는? 각각, 예. 싫어하는 것도? 뭐 싫어하는 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아, 수 있어. 있겠죠. 많아. 그러니까 싫어하는 셀 게 수가 뭐 이럴 없어. 수도 있어. 저는 사실은 그 신인규 변호사가 제가 진행자로 할 때는 너무 좋은데 패널로 같이 만나면은 꺼릴 수밖에 너무 잘해.
예를 들면 네. 그래 맞아. 너무 속사포에다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들 길게 풀어내기 때문에 옆에서 한 얘기 듣고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 그런 경우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아, 그런 네. 경우까지 포함해서 네. 힌트를 드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진행자나 패널 아니야. 그래, 그래. 여기서도 제 불편한 이름은 것까지. 굳이 적지 마시고 다른 분을 적어주시는 거를 구교형은 무효를 했는데. 저는 무효입니다. 나 여기서 국까지 이렇게 하기 썼는데 때문에. 지금. 구교형은 당연히 한 표 들어가는 당연히 거겠죠. 들어갑니다. 여기 나왔는데요. 저 지금. 공식적으로 네. 밝힙니다. 저 구교영 MC님. 우리 마음속엔 다 1등입니다. 저 정말 1등입니다. 네, 네. 진심입니다. 야 완전히 뭐 경향신문의 이재명이네. 그분하고 저랑 연관 짓지 마세요. 이거 체제입니까? 여행신문 한동훈으로 불러주세요. 네. 네. 먼저 그러면 적어주는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임세훈 소장님. 아니 제가 네. 원래 처음에는 그 제가 진짜 저는 이거 진심이에요. 나와 있어서가 네. 아니라 박영식 좋은 평론가님 적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진짜 어? 너무 편하고 좋은 네. 박영식 진짜 제가 아니 근데 인정, 저는 좋아하는- 이제 방송해 보면서 저도 이제 일부러 앞에 계셔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갑자기요? 아니 뭐냐면은 진행을 할 때 이제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그 진행 스킬들을 보는데 네. 그 방송에 패널로 출연하셔도 정말 멘트 정리를 남이 해준 너무 말들을 잘해. 잘 주워 담아가지고 네. 정리를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예. 네. 그래서 저 사실 이랬다가 조금 불편한 거 얘기하셔서 네. 바로 바꿨습니다. 아니 왜 불편한 거야 이분은? 네. 제가 팬이거든요. 아. 제가 엄청 팬이어가지고 같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하겠는 거 못 요거 쳐다보겠죠. 제가 네. 입증도 할 수 있습니다. 저랑 그때 정말로요? 예. 방송 끝나고 어디 카페를 갔다가 둘이 같이 우리 가서 정MC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와 우리 임세훈 누님이 방송에서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팬이신 것 같아. 팬이야.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선뜻 못 다가가시더라고. 네, 현장에서 봤잖아요, 제가 그날.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방송을 같이 했어요. 빙수 하고 먹나? 나서 빙수 같이 먹나? 이제 뭐 브런치 먹는다고 같이 브런치 카페 간 거예요 근처에. 카페에서. 네. 근데 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아, 정말 실화입니다, 아무- 실화. 없이 우연히, 우연히 손님도 안 예, 계시고. 예. 예, 그래서 실화입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 이랬거든요.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말을 막 갑자기 어머 이런 말만 아니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공통점도 경제 전문가라는 공통점도 있는 그렇죠. 건데 좀 이렇게 선뜻 다가서 가지고 말이라도 걸어보시 그랬어요. 뭐 네. 말을 몇 번 걸어봤는데 뭐 잘 못 걸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섭외가 안 오나 봐. 팬이시니까. 장르만 제가 사실 매불쇼도 이분 때문에 잘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말을 잘 못해가지고. 우리 강선비 평론가님 어떻게 적어주셨을까요? 아 저는 진행은 황순욱 앵커라고 있어요 채널에. 네네네. 이분이 이제 그 정치인으로 따진다고 하면 정당 그랜드슬램을 하신 분입니다. 정당 그랜슬램.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에서 시작해서 뭐 국민의당을 거쳐서 국민의힘까지 가신 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스펙트럼이 예. YTN인가 연합뉴스인가 거기서 시작하셨다가 TV조선을 거쳐서 채널A까지 가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아 화를 안 내요? 진행을 하다 보면 PD들하고 뭐 어떤 교감이 잘 안 돼가지고 막 네. 짜증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숙연하게 만드시는 분들 많는데 이분은 안 그러시더라고. 그게 참 저는 보기 좋았고 네. 이제 비호감 패널은 모 변호사인데 신인규 아니죠? 신인규 아니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어떡해요? 신인규 신인규라고 아니야. 하세요, 그냥. 신인규는 아니야. 아니에요? 내 모든 걸 걸지는 못하지만 신인규는 아니야. 이분 누굴까? 어떤 분이냐면 방송을 할 때 꼭 그 내가 얘기한 다음에 반론을 꼭 꼬리를 물어서 해. SC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서씨 아니에요? 서씨? 본인은 예를 들어 변호사고 나는 변호사가 아니 나 누구랑 얘기하니? 하는데 이게 꼭 본인은 변호사니까 나보다 법적 지식은 많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확인하기 불가능한 걸 막 얘기를 하고 또 저는 이제 가면은 뭐 그 사람이 있어도 이름을 얘기 안 하고 저는 뭐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시지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내 실명을 딱 얘기를 해버려. 뭐 강성필이 얘기한 건 이건 아니에요 해버려. 아 면박을 줘버리는 거 예, 앞에서. 예. 근데 그 다음에 나한테 뚜껑 좀 열리지 그러면. 반론권이 안 와.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매너 없으신 분들이 한두 명 정도 있어. 소장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지금 그 대충 분위기였는데. 좁혀지는데 나 지금 그려진단 말이에요. 네. 말씀하시면 저한테 아무리 철딱선이 없으면 그게 얘기하신 분 같은데. 아니 이제 딱 소장님 나오시는 방 익명이니까. 그치, 이런 그치. 거지. 상상이. 아니 모 방- 변호사. 방송 도중에 그렇더라도 방송이 카메라 꺼지면 어떤 분들은 정중하게 사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사과는 안 하시고 상당히 예의 바르세요. 그래 방송이 끝나면 본인도 인품은 괜찮으셔. 그래도 당황스러워. 그러니까 인품 좋으셔. 아이고 오셨어요 해놓고 방송 빨간불 들어오면 바로 눈 돌아가가지고 그놈 빨간불을 가려놔야 돼. 빨간불을 가려놔야지. 빨간색은 나랑 안 우리 맞아. 박영진 평론가님은 누구시죠? 예, 저는 어떤 아니 좋은 분? 아니 이분은 호가 어떤인가요? 어떤 이분 모씨 아니야 모씨? 어떤이야? 모 변호사. 뭐 이분은 참 그러니까
악마적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욱하시는 분? 뭐 욱하시기도 하고 뭐 이제 방송과 방송 이후의 상황도 늘 똑같으신 한결 같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소신 그 있으시다. 범법인 한결인가요? 방송에 나온 동료 패널이나 그 출연자를 상대로 가르치려 들거나 네. 아니면 그 어떤 상대방이 얘기하고 있을 때 충분히 어떤 그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배려해 줘야 되는데 딱 끊어서 그건 아닌데요? 그건 아닌데요? 약간 간섭을 한다든지. 야,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화법을 쓰시다 보니까 사실은 방송 시장에서 여러 명한테 좀 소문이 이미 나 있는 나 알겠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아니야 네. 그 아니야 SC 아니야. 아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중요한 건 저도 어떤 변호사님인데 근데 이분은 근데 잘한다는 업계 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악마적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라 잘하시기도 하고 저도 공감해요. 그러니까 역량은 되는 재미가 없다. 실명이 네. 나와야 재밌는데 네. 어떤 이러니까 상상이 자꾸 돼가지고. 신인규다 신인규. 네, 아니 그러면 우리 신인규 변호사는 죄송합니다. 직설적으로 한번 아니 가보시죠. 저는 실명 다 적었습니다. 네. 아 진행은 다 박영식. 무조건 박영식. 패널은 패널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불편한 게 아니라 네. 정말 좋아. 저희 복라인 여자 써놨습니다. 복라인인데 복라인인데 우리 최진모 교수님하고 제가 방송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할 때 네, 네. 제가 살짝 이제 그 경쟁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네. 우리 최진모 교수님 또 너무 재밌으시고 또 유쾌하시고 또 저랑 이렇게 방송하다 보면 티키타카가 제일 잘 되는 분이시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경쟁을 하면서 방송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네. 그런 분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경쟁 의식을 좀 느낀다. 근데 제가 유심히 봤는데 복라인 집회 현장에 그 라이브 중계를 원래 현장 최진보 방송도 교수님하고 둘이 하다가 네. 어느 순간 보더니 최진보 교수님이 다른 분하고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둘의 관계가 뭔가 좀 이렇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전혀 관계 네.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항상 그 현장 방송에 대한 로망이 있고 욕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였거든요. 맞아. 제가 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이제 바톤 터치가 됐는데 네. 제가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슈퍼챗도 한 번씩 쏘고 계속 관심을 좀 계속 보였습니다. 이번 질문은 이제 당황할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현안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A에 대해서 A 현안에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B라는 결론이 엉뚱한 결론이 나와가지고 방송 도중에 말을 좀 뒤집어야 된다거나 그럼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장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준비가 불충해서 당황한 적이 있다든지 현안에 대해서 네네네. 그런 적이 있으면 있다 없다로 간단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죠. 네. 아마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할 때 그게 5시에 원래 결과가 이전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개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이 얘기 저 얘기 해야 되는 물론 그때는 이제 후보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이어가지고 대표가 그나마 괜찮았는데 경쟁할 경우에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전 먼저 있다. 임세호 소장님 있어요?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실수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언제냐면 이게 그 월요일날 예전에 주식 한번 팍 내려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블랙 이제 먼데이. 예, 백운기 정치 1번지 출연 중이었는데 네. 그 시간 중에 갑자기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뉴스를 못 보고 왔으니까. 근데 갑자기 제 증권사 출신이 갑자기 확 물어보시는데 상황을 모르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네. 거야.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저도 좀 까먹었고 그리고 정치 이슈는 약간 느낌을 이해하면 되는데 경제는 잘못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명확해야 맞아요. 되니까. 네. 그래서 막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네. 그 방송에 제가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 검증. 맞다 같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전문가적인 기질을 야.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용어를 꺼내는 거거든요. 용어를 막 네. 사이드 카스 막 사이드 카스 이제 보니까 저분이 노력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때 이제 예. 사실 사이드카랑 서킷프로가 좀 헷갈리거든요. 근데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막 네. 용어 쓰고 막 이런. 아니 박영식 평론가님 진행도 많이 하시니까요. 아, 네. 거의 완벽히 이거는 진행이신데?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이거는 제가 오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패널 분들이 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시사평론이나 정치평론은 정말 긴급한 질문이 들어왔는데 내가 팩트 준비가 안 됐다 이러면 정말 하마평을 하면 됩니다. 하나마나한 평을 하면 돼요. 그게 최진봉 교수님 제일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폐부를 안 찌르는. 그래서 약간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그런 평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략하면 흉내를 내보면 주로 이제 제가 들었던 그런 평론이 뭐냐면 그 좀 말을 천천히 해야 되고 말을 끌어야 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떤 그 국정 운영이라는 것에 이 어떤 주체가 되고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이 대통령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정부라는 것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과오나 어떤 착오들이 있지만 또 인정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 누군지 몇 명 떠오르는데요. 많이 있어요. 실제 많이 있어요. 비상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속 끌죠. 네, 그런 경험 다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니 그냥 소리 한번 질러도 됩니다. 화났을 때. 이게 말이 돼요? 신인규 변호사님 맨날 형량 계산 많이 하잖아요. 혹시 그렇죠. 틀린 적 없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많은 작가님들 보고 계신다면 항상 준비된 패널. 그 옆에 이제 법과 양심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아니 저도 뭐 당연히 뭐 실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제가 방송을 한 지 한 3년 정도 이렇게 네. 됐고, 굉장히 많이 출연을 제가 그럼요, 엄청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어느 한 프로에 오래 하고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채널에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가면서도 참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이게 슬프면서도 기쁜 건 뭐냐면은,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부터는 모든 게 사법 이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들은 사실은 유리하다. 형소법이나 네. 특가법 몇 개만 알고 있으면은 그냥 대본 안 봐도 거의 그게 재탕 삼탕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많은 분들께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될 때도 그거 맞췄거든요. 유일하게 보수 패널 중에서 맞춘 이유가 그냥 법과 양심에 따라서 사안을 들여다보면 맞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져요. 근데 그동안에는 평론들이 왜 안 맞냐면 너무 자기 진영에서 진영대로 좀 평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뭐 소속도 없고 더 자유로워진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법과 양심 그리고 국민의 마음에서 좀 이렇게 맞춰보면 조금 더 맞는 경우는 있더라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강선필 평론가님도 이제 보니까 있다라고 써주셨는데 왜 키킥은 왜 적으신 거예요? 예. 웃겨서. 상황을 생각하면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송을 하는데 화장실이 너무 가고 어머, 싶은 어머. 거야. 아 진짜로 네. 큰 방송인데. 미쳐버릴 것 같아. 네. 급 X.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장관이 그때? 힘드셨겠다. 방광이 아니었어. 아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꼭 참았지. 어떡해. 근데 이제 그래서 아이고. 다행히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이제 잠깐 그 뭐 나갈 때 화면 나갈 때 갔다 왔는데 그날 알게 된 게 모 패널은 진짜 쌌다고 하더라고. 어머.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아유 저는 방송국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국에서 과거에 한 분이 싸신 적이 있어가지고 아 정말로? 네, 저희는 보내드립니다. 제가 무슨 일이 아니다.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난 게 생리현상인데. 그 2008년에 그 MBC의 그 공채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네. 합숙까지 올라갔어요. 네. 갔는데 거기서 그 심사위원 분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가정해가지고 당신이 손석희야. 손석희인데 100분 토론을 진행해. 근데 이거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할 수가 안 돼, 없어. 예. 근데 정말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당장이라도 저항할 터질 수 것 없는. 같은 그것이야. 네. 저항할 수 저항할 없는 수 없는. 그것이야. 당장 화장실에 가야 돼. 어떻게 하겠어?라고 얘기했는데 그 답변에 그 막 피하는 답변을 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싸겠습니다. 야. 그럼 막 심사위원들 막 웃잖아요. 했더니 싸서 말리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합격이 돼서 지금 MBC에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야.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사례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네. 심사위원들이 생방송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문을 했겠죠. 근데 방송 하시다 보면 패널이나 저기 진행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북한 열병식을 4시간 반을 중계를 반, 하는데요. 교수님들 4분을 모시고 여자 앵커하고 6명에서 방송을 합니다. 4시간 반을 광고 없이 틀잖아요. 방광이 미칩니다. 근데 저만 미치는 게 아니고요. 교수님들 다 미칠 거 아니에요. 네. 릴레이로 갔다 와요. 바톤 터치. 서로 북한의 예. 조선 그 방송 틀어주면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으면 바톤 터치하고 여자분은 상대적으로 화장실 안 가셨는데 근데 남자분 5명이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 4명이서 돌아가면서 화장실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괴롭겠다. 생리 영상. 정치 비상구 추석 특집 이제 말미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입심으로 둘째 가라면 되게 서러울 분들이라 정말 제가 끼어들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말씀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치 비평을 하다 보면은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이렇게 할 때가 좀 많은데 지금 우리 전국 상황에 비춰가지고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금 가장 이건 먼저 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좀 하나 좀 써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문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이거? 네, 국정 난맥상을 겪는 상황 속에서 해법이 무엇인지라는 것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이 무엇인지도 굉장히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되게 뭐 무서운 얘기를 왜 이렇게 적어? 보니까 다들 이거 저만 빨리 아니 정직하게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은. 나온 뭐 분이 박영식 아니고. 단방에 평론가님, 썼어요. 네. 정직하게. 위에 글씨는 가리고 아래 것만 봐주세요. 네. 자,
엔젤스 애플인데 자 위에 건 가리고 아이고. 네. 사과. 사과. 저는 센스 대통령께- 있다. 네, 네. 대통령께서 빨리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사과 말고 진짜 사과를 하셔서 네. 지금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혹시나 겪을지 모를 응급 의료 붕괴 상황이나 이제 의료 붕괴 상황을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대통령의 사과다. 그것이 형식적이라고 할지 모르더라도 국민 앞에서 겸허하게 인정하시고 고개만 숙이시면 이 의료 붕괴 상황은 얼마든지 타개할 수 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시적절한 지적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신인 교과를 자꾸 안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용기 좀 일단은 내주세요. 먼저 임세 제게 소장님, 조금 수위가 임세 낮아서. 소장님부터. 수위가 예. 순서대로 오겠습니다. 왜냐면 네. 너무 전 높게 기대할 것 같아가지고. 네. 경향신문의 입장과 다릅니다. 아, 아니, 네, 저희가 전혀 입장. 관계가 없죠.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이 모든 문제 비리와 비리 혐의나 등등의 문제에서 이분이 빠지지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 때문에 아주 모든 상황이 매우 꼬여 정확하셔. 있고 정확하셔.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이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무슨 손발 잘린 나보고 사람처럼 얘기하지 마. 될 수도 있잖아. 네.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니까 더 토를 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가하지 마세요. 같이 우리 말려. 강선비 평론가 한번 가보시죠. 네. 네, 전 세련되지 않습니까? 개헌. 개헌이다. 이 네.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하여튼 정치권에 있으면서 아니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정치 스텝이 없잖아요. 대통령은. 그러면 나 같으면 역사에 남는 어떤 한 획을 긋고 싶을 것 같아. 그럼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개헌이라고 봐요. 요즘. 그래서 또 이게 항상 경쟁이 있고 다음 스텝이 있어야 더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년 중임제 개헌. 그리고 우리가 험지에서도 그리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당선되고 우리 민주당도 뭐 경북에서 구미에서 당선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대 선거구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선거구제를 네. 바꾸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저는 좀 개헌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 잠깐 듣다 보니까 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하고 생각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약간 가깝지 않습니까? 예전에 좀 가까운 걸로 알고 어울렸던 걸로 있는데요. 알고 있는데, 네. 묘하게 가깝네요. 이분이 두 길, 세 길한 거 한 길만 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신인규 대표님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저랑 약간 결이 명절인데 비슷한데. 아까 뭐 사과 나왔죠, 네. 그 이혼 나왔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진심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저 진심으로 저 대통령이 굳이 하나를 한다 그러면 저는 사퇴라는 걸 제가 썼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내 옆에서 써가지고 그래. 아니 왜냐면 전 이렇게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절반 돌았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각제라고 한다면은 이미 정권이 무너져도 한참 전에 무너졌고요. 이게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방금 개헌 얘기도 하신 이유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에는 개헌 말고 개헌 말고 개헌이요. 그러니까 이게 5년 임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대한민국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거거든요.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술도 많이 먹겠지만은 고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자기 맘대로 다 해봤거든요. 전 윤석열 대통령보다 본인의 권한을 더 행사한 대통령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쯤 하면 본인이 해볼 건 다 해봤는데 결과는 최악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이걸 계속 지켜보고 이대로 가잖아요. 정말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5년 골든타임 정말 아주 더 엄혹한 저는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이게 뭐 진짜 탄핵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나라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한번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의 최고의 민생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하루라도 줄이는 것이 저는 가장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유시민 작가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은 그분은 그 영구적 사면 네. 롤리 크로스파잉이라는 그 맞아요. 옛날 네. 말이 있잖아요. 옛 말이 있는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그 뭐 책임을 면제해 줄 테니까 대가로 내려라 이런 거는 저는 말 그대로 야합이라고 생각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지면서 마지막 남은 양심이 있다 그러면은 이 국가를 위한 본인의 좀 결단이 필요하다. 네. 사과가 아니라 전 사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보면은 평론가 분도 계시고 정치인, 직업 정치인 분도 계시지만은 겸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법안은 꼭 발의하고 말겠다. 그런 게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컷오프된 임세훈 선생님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아니 왜냐면 네, 여의도 네. 입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분 아닙니까? 먼저 네. 강성민 평론가부터. 저는요 정말 이거 오래된 생각인데요. 즉결심판 민사법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너무 억울한 일이 많은데 이것을 법원까지 끌고 가기에는 너무 사소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비싼 셔츠를 샀어요. 근데 이것을 3cm 줄여달라고 했는데 5cm를 줄여놓은 거예요. 네. 아, 좀 많이 줄였네 진짜. 네. 네. 그러면 제가 세탁소 주인 아저씨한테 이것을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근다고 이거 뭐 물려주라고 할 거예요. 근다고 뭐 안 입을 수 없고 너무 억울해. 그리고 내가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가서 자리를 맡아놓고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꼴불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신고해가지고 바로바로 직결 실판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민사 법원 하나 만들었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생사법 패스트트랙 네. 말벌이. 바로 옆에 있는 신인규 변호사님. 네, 저는 제가 이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전 이거예요. 저는 국고보조금 국민 바우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있는 정치가 완전히 기득권화 돼가지고 아무런 정치 개혁이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전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특히 양당, 우리나라 국고보조금은 의석수를 기준으로 다 배분을 하기 때문에 양당이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몇백억씩 나눠 갔습니다. 그걸로 정당 운영하면서 사실상 이 두 정치 세력 외에는 다른 정치 세력들은 나올 수가 없는 원천 차단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양당제가 좋다, 다당제가 좋다란 말 하는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다면 헌법에 나와 있는 제도니까 한다면 의석수 기준으로 나눠주고 4년 동안 계속 양당의 기득권으로 작용할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이 바우처를 지급받아서 잘하는 정당에게 쏘는 겁니다. 그럼 돈줄이라는 것이 국가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국고보조금 배분 그렇죠. 방식. 네. 이렇게 되면은요 정당들이요 국민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노력할 겁니다. 그 더 잘하는 정당에게는 바우처를 쏴주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요 여론조사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 그 후원을 받은 정당들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신박하네. 그래서 저는 이런 국민의 참정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저는 국고보조금 제도를 지급 방식을 개선해서 국민 바우처 제도 이거 꼭 한번 재생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임생 소장님은 어떤 걸 적어주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원래 예비 후보 때 이제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1호 법안을 많이 물어봤을 때는요. 그 당시에는 제가 슬프네요, 갑자기. 네, 괜찮은 많이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했습니다. 네, 좋은 많이 날인데.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호 법안 물어보면 제가 네. 항상 했던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줄이는 탄핵을 발의하겠다라고 말을 나보고 했었어요. 얘기해.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1차원적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실패 보완법. 아, 실패 보완법. 실패 이거 사실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예요 후보 네. 시절에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살률 1위잖아요. 근데 네. 자살의 대부분의 이유가 뭐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약간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나락에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자영업자 폐업률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지금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역대 최고. 그러면 본인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져 버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위기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각지대, 적어도 돈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은 없는 상황, 이런 걸 좀 우리가 알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세모녀 사건 같은 거 없게 네. 실패를 해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금전적인 뭐라든가 국가적인 지원이나 제도를 그러니까 만드는 컷오프가 거. 돼도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실패 보완법이 필요하다는 패자 보완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4년 네. 기다려야지. 욕망을 담았네요. 3번 죽이는군요. 컷오프 보완법. 네, 마지막으로 박영진 평론가님은 뭘 적어주셨습니까? 예, 저는 뭐 국회의원이 될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가정이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이미 되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동물을 버리는 행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그 동물에게 학대를 하는 행위들이 너무 버젓이 자행이 되고 있고 네.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그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사람까지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동물 얘기를 해? 이제 이런 어떤 사고방식들이 많이 여전히 깔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시기상조로 여겨진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이라도 좀 빨리 개정을 하거나 좀 강화해서 동물을 매매하는 것에 대한 규제부터 시작을 해서 독일식 네. 모델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요거 한번 이제 추진해 보았으면 저 좋겠습니다. 거리감 느끼기가 상당히 좋은 얘기야. 아니 왜냐면 실제로 보면은 고양이 키우시는 네, 거죠. 고양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나도 저런 거 할 네. 걸 그랬네. 네, 오늘만큼은 명절 분위기를 내면서 저희가 웃고 떠들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더 됐습니다. 뭐 동업자들끼리 이런 뒤풀이라 그런지 굉장히 스무스하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대표하여서 임세 소장님이 네, 소감 한 네.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저 오늘 이제 우리 경향신문 TV에 처음 나왔는데요. 왜 진작 부르시지 않았나? 이렇게 내 집 같은 편안함. 자꾸 이런 거 쓰니까 네. 그런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내일은 없어. 예, 내일. 처음이자 마지막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근데 저희가 네. 진짜 다 친해요. 아, 정말 그러니까요. 그냥 네. 사적으로 다 친해서 너무 재밌었고 그냥 뭐 진짜 술자리에서 만담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재밌고 편안한 네.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혹시나 이렇게 너무 제가 극단적인 용어를 썼으면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네. 자를 겁니다. 왜 이렇게 내 분량이 적지 이럴 수. 네, 나 말 많이 했는데. 네, 네, 단아한 임세입니다. 단아한 네, 임세. 지금까지 신인기호 대표, 강성필 평론가, 박영식 평론가, 그리고 임세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한가위 둥근 달만큼 평안한 휴일 마무리하시길 기원하겠고요.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